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어느덧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 10월의 첫 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나뭇잎도 서서히 색을 입어가는 이 시기, 여러분의 마음도 한층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봅니다. 남성 중창단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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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약속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소망 소사이어티 유분자 이사장님의 컬럼, 익명의 기부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가을 아프리카 차드 방문을 앞둔 하루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라, 예방접종을 받으라, 밀린 업무 처리하라. 두 번째 차드 방문이지만 워낙 장거리 여정이어서 내심 걱정이 됐습니다. 제 나이가 70대 중반을 훌쩍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나이를 생각하라 왜 또 가느냐는 등 걱정의 전화가 줄을 이어 사실 약간 짜증이 난 상태였습니다. 또 그런 전화려니 하고 수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참 좋은 일 하시네요 하고는 바로 본론을 얘기했습니다. 우물 2개를 기부하고 싶으니 주소를 알려주면
체크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부하겠느냐고 물으려는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통화 시간은 길어봤자 2, 3분. 다소 어이가 없었지만 서둘러 여행 짐을 꾸리느라 그 여성과의 전화는 잊었습니다. 다음날 프랑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파리 공항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차드행 국제선으로 갈아탔습니다. 차드에서 우물 파는 공사 현장까지는 비포장도로로 꼬박 대여섯 시간을 달려야 합니다. 간절히 우리를 기다렸던 주민들은 눈물을 글썽이고 품에 안긴 꼬마들은 커다란 눈망울을 굴리며 뺨을 비벼대기도 했습니다. 가슴에서 뜨거운 그 무엇이 솟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10여일의 강행군으로 잔뜩 지쳐 돌아왔습니다. 여독이 가시지 않은 채 사무실에 출근해 보니 그 여성으로부터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우물 2개 파는 비용 6,400달러짜리 체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봉된 메모지의 내용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물 2개 모두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름으로 기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메모를 읽는 순간 피곤이 거짓말처럼 싹 가셨습니다. 문득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에 져서 내어줌 더 기빙에서 독자들에게 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더 행복한가? 받는 사람인가 주는 사람인가? 자신이 가진 것을 베푸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것을 받는 사람인가? 이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내놓은 이가 독도 지킴이 기부왕 김장훈입니다. 미국에서도 종종 자선 공연을 열어 미주 한인들에게도 친숙한 그는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기부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솔직하고 대담한가 싶었습니다. 베푸는 삶을 통해 행복해졌다며 통큰 기부 행렬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차드 방문을 통해 나 자신도 가수 김장훈처럼 행복한 인간으로 거듭난 느낌입니다. 기부액이 적든 많든 기명이든 익명이든 나눔을 실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선행도 적지 않지만 기부는 널리 알려서 사람들이 공감하고 따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눔의 문화라는 좋은 바이러스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엔 부자로 머물지 않고 자선가의 길을 선택한 거인들이 많습니다. 글로벌 자선 대통령으로 우뚝 선 빌 클린턴, 억만장자들의 기부 서약 운동을 주도하며 자선의 틀을 바꾼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 자신의 스타 파워를 내세워 수단 문제를 해결한 배우 조지 클루니.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부의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개인의 열정과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이번 연말에는 기부와 자선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들의 가슴 벅찬 이야기를 신문에서 자주 만나면 좋겠습니다. 나눔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비영리 단체의 뉴스레터 소식지는 자신들의 활동과 관련 정보를 알리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는 개간지 형태로 매 3개월마다 한 번씩 소식지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가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와 세미나 등 관련 소식은 물론 회원들의 동정 등을 알리고 회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 공감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회원과 시니어 연령대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므로 단순한 소식지 역할은 물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지로도 활용하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최빈국 차드에서 펼쳐지고 있는 생명 살리기 캠페인인 소망 우물파기와 교육 사업 등을 심층 취재해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시신기증 프로그램과 사전 의료지시서 작성, 치매 돌봄 전략 교육, 죽음 준비 교육 등도 상세히 다루고 있어 뉴스레터 자체로도 정보의 효과를 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번 3,000부를 넘게 제작해 회원들은 물론 후원자들에게 메일로 발송해 받아보기 쉽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실 562-977-458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김치 프로젝트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김치는 우리가 아는 음식이 아니라 글자로 코리안 인베스테드 인 메이킹 케어 기버스 헬스 임폴텐트의 첫 글자들을 따서 김치라 명명되었고 PCORI 페이션스 센터드 아웃컴스 리서치 인스티드에서 그랜트를 받아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UC 샌프란시스코의 벤 타파크 박사가 리드하고 있으며 뉴욕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AARIN, 아린과 남가주에 본부를 둔 소망 소사이어티가 커뮤니티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구글링을 하거나 유튜브를 열면 정보가 넘쳐나고 또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나를 분석해서 내가 관심 있을 만한 정보를 알아서 척척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정보 중에 진짜를 고르는데 애를 써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치 프로젝트는 알츠하이머 및 치매 간병 및 사전 의료 계획에 대한 최신 과학, 의료 연구를 기반으로 한 정확하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영어와 한국어로 제공해서 한인 시니어들,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 간병인들이 보다 쉽게 연구 정보를 접하고 또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자신과 가족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는 기억력이 나빠지고 어느 정도의 인지기능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연령에 따른 변화보다 더 심각한 인지저하를 경험하는데 이는 치매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신경계 질환으로 인해 뇌변화가 일어나는 기간을 전임상 단계, 인지능력에 문제가 생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일상활동을 할 수 있는 경도 인지장애, 그 후에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으로 인한 인지장애 및 뇌기능 저하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불가능한 상태, 곧 치매가 됩니다. 그렇다면 인지능력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 건강을 위한 1차 예방 전략은 먼저 우리 모두가 뇌 건강을 증진하고 전임상 단계에서 뇌 변화를 줄이고 인지 회복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만약 치매로 가는 인지능력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면 초기 치매 단계에서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차 예방입니다. 예를 들면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 양치질을 잘하는 등 치아 건강에 애쓰는 것이 1차 예방법이고 치과 정기검진으로 충치를 일찍 찾아내서 치료하는 것이 2차 예방법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경미한 인지장애가 있는 분들과 가족 간병인은 메요 클리닉에서 개발된 HABIT, 헤빗, 헬시 액션 투 베네핏 인디펜던스 앤 띵킹 프로그램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헤빗은 그룹 기반 프로그램으로 경미한 인지장애가 있는 분들과 그들의 파트너, 가족 간병인이 함께 참석해서 기억력과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도 독립성을 유지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법을 배우고 또 인지장애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이상 행동도 최소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헤빗 참가자들은 5가지 필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달력, 해야 할 목록이나 일기 등을 이용하는 기억력 보상 훈련, 태블릿을 이용하는 뇌 훈련, 요가 또는 명상 같은 신체 운동, 가족 간병인 지원 그룹 활동, 건강한 식습관, 수면 건강, 운동에 관한 그룹 건강 수업이 있습니다. 헤빗 프로그램은 경미한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파트너, 가족 간병인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생활 습관과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고혈당, 당뇨, 비만과 같은 만성 질환이 치매의 위험 요소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의사를 만나 만성 질환을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 여기에는 신체 운동, 두뇌 운동 및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등 예방 전략에 참여하는 것이 건강한 뇌를 유지하고 향후 치매 발병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질병이 있어 치료를 받으면 환자와 가족 간병인이 기대하고 바라는 목표는 치료 후 환자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통해 암이 없어지는 것이 거의 모든 환자와 가족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상이 심해질수록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치매를 앓고 계신 분과 그들의 가족 간병인이 추구하고 바라는 목표, 원하는 돌봄 관리는 무엇일까요?
UCLA 제닝스 박사와 연구자들은 치매 돌봄과 관리에 있어 가족 간병인이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초기 치매 증상자 7명과 가족 간병인 3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제닝스 박사의 연구에 참여한 초기 치매 증상자와 가족 간병인들은 치매 돌봄 및 관리에 있어 전통적으로 중점을 두어온 메디칼 케어, 의료적 관리직 전문 진료나 통증 및 증상 관리뿐 아니라 신체적 삶의 질, 사회적과 정서적 삶의 질, 법적, 사회적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접근성, 가족 간병인 지원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증상자들은 의미 있는 활동에 일 또는 취미,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 및 가족 내 역할, 참여하는 것과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삶의 마지막으로 향해 갈수록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으며 가족 간병인들은 간병 대상자인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과 간병에 따른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목표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치매 돌봄과 관리와 관련된 목표는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재고되어야 하며 때로는 가족 간병인과 간병 대상자인 치매를 앓고 계신 분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잘 절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어 구사 가족 간병인들은 특별히 커뮤니티 차원의 치매 교육이 절실함을 강조했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종창단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이라는 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의 5분 메시지 설교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이고 제목은 어디에 시선을 집중할 것인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되려면 시선을 올바른 데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흘러가는 세상이나 헛된 욕망에 맞추게 되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바르게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과 열매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유명한 작품이 있죠. 초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이태리 밀라노에 있는 산타마리아 딜레 그라치의 수도원 식당에 그려진 벽화였다고 합니다. 1495년부터 98년까지 약 4년간에 걸쳐 그려진 위대한 작품이죠.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일화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컨대 수도원 부원장이 다빈치에게 완성 왜 이렇게 늦느냐라고 다그쳤는데 이게 화가 난 다빈치가 수도 원장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동안 유다의 악당 같은 얼굴을 완벽히 담아내기 위해 모델을 찾고 있었는데 내가 상상했던 얼굴을 찾지 못한다면 부원장의 얼굴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이 편지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니까 실화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라는 그가 처음 그림을 완성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림을 보여주었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에 대한 일화입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상기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정말 대단한 작품이야. 예수의 손에 들린 저 광진하는 금잔을 보라. 이토록 아름다운 잔을 본 적이 없어. 이 말을 듣는 순간 다빈치 얼굴이 일그러졌고 붓을 들어서 그 금잔을 뭉개버렸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 망가지는 순간이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만든 작품인데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했을 때 다빈치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 얼굴에 집중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금잔에 집중되었다면 이 그림은 실패작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렸다는 일화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고 계신 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그 잔은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이고 거룩한 성잔일 수가 있죠.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잔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그분이 들고 있는 금잔에 맞춰지게 된다면 이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주님 자체이지 그분이 들고 계시는 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보지 아니하고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화려한 금잔을 바라보며 환호를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겨주실 축복이나 그분 때문에 누리게 될 반대급부에 초점 맞추느라고 정작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죠. 혹은 기독교의 외형적인 형태들,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큰 규모의 이벤트 행사들에 주목한 나머지 정작 주목해야 될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본질을 떠나서 비본질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에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자, 픽스하자. 왜냐하면 그분은 the author and perfect of our faith. 우리 신앙의 시작자가 되시고 마침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신앙의 마지막을 완성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그게 시선을 집중해야지 우리 삶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중에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과연 나의 시선은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의 시선이 물질적 욕망을 따라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시선이 어느 쪽을 향하냐에 따라서 맺게 될 삶의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엘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유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한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 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소망소사이어티.org로 하시면 됩니다. (10월 13일) 오후 6시 부에나팍에 위치한 감사한인교회에서 오렌지 미션 콰이어의 제6회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소망 소사이어티의 아프리카 차드 생명살리기 우물파기를 후원하는 음악회입니다. 지금까지 2,400명이 넘는 한인 시니어께서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로 UCI의 시신을 기증하셨거나 시신 기증 서약을 해주셨습니다. 11월 2일 UC어바인 의과대학과 소망 소사이어티는 한인 시신 기증자와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메모리얼 서비스를 오전 11시 한기홍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은혜한인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추모식에는 UCI 의과대학 관계자들과 시신을 기증받아 공부한 학생들이 참석해 기증자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지 설명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562-977-4580으로 하시면 됩니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어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와 스캔 헬스 플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만큼 여러분의 마음도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오늘은 늦가을의 비처럼이란 시 보내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늦가을의 빛은 따뜻합니다. 더운 여름을 지나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자신을 낮추는 노을의 빛.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의 햇살, 청춘의 열정. 그리고 이제는 차분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빛은 더 깊고 따뜻해집니다. 이제는 천천히 걸어도 좋고 잠시 멈춰서서 지난 길을 돌아봐도 좋습니다. 그 길 위에 쌓인 추억과 경험은 여러분의 빛을 더욱 빛나게 만드니까요. 오늘도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늦가을의 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